안녕하세요. 영상 이민수기 50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서 의사들한테 한국 전통 침수를 가르치면서 이제 가르친 지가 35년이 넘어섰네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금년에 2019년 3월 마지막 토요일 날 다시 강의를 또 시작합니다. 금년도 강의를 시작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36년째로 접어드네요. 그러니까 뭐 한 일은 없는데 세월은 많이 지금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들을 가르치면서도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없을까 해서 제가 이제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학생들에게, 의사들에게 얼마나 그 편의를 좀 제공할 수 있겠나. 재정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부담을 줄이고, 또 강의를 하고 수업을 받을 때에도 좀 더 그 이해가 좀 잘 되게끔, 또 경혈을 우리가 배워나가면서, 경혈학을 배워나가면서 그것을 좀 잘 응용할 수 있게 이해를 시키는 그런 교육이 상당히 필요하겠다 해서 저 나름대로는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에 이어서 파격적인 수업료를 정해서 금년에도 강의를 계속 해볼까 합니다. 그동안에 의사들 중에서 강의료 때문에 결국은 공부를 포기해야 했던 그런 의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데 그 강의료가 뭐 없어서 안 된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걸 잘 용납을 못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무지에서 모르는 데에서 배워가지고 깨우친다. 뭐를 알게 된다.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데 뭐 기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워 모아가지고 학비를 내서 공부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거 해야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6.25 후에, 해방 후에 세대들이 부모님들이 다 그렇게 헌신하셔가지고 노력하시고 뭐 가산까지 다 처분해 가면서 자식들을 뭐 공부시키고 또 대학까지 보낸다 해가지고 그 우골탑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대학교에 가면은 그 뭐 상징 동물들을 하나씩 만들어 놨어요. 제가 있었던 건국대학교에는 그 뭡니까? 황소를 갖다가 딱 만들어서 그 운동장에다 갖다가 세워놨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건국대학교의 상징 동물이다. 고려대학교, 뭐, 그건 제가 이제 어려서부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옆에서 맨날 지나다니면서 보면은 호랑이 그림을 갖다가 그려놨어요. 그 호랑이는 어디다가 뭐 깎아서 만들어가지고 놨는지 제가 지금 기억이 없는데 그 그림은 뭐 여기저기 많이 붙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상징 동물들을 많이 해놨는데 그것이 세간에서는 우골탑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그건 뭐냐면은,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 부모님들이 이제 그때는 뭐 소를 가지고 농사 많이 했지 않습니까? 밭도 갈고, 짐도 싣고 다니고, 부대짜로 뭐 해서, 소가 이제 그 아주,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런 그 자동차에 해당되는 그런 이제 일을 했죠. 그 역용으로 일을 하는 이제 가축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이제 팔아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대학교 공납금은 내야 되니까. 대학교 공납금 안 내고 뭐 공부 가르쳐주는 학교 있습니까? 그거 쉽지 않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뭐 내가 농사를 내 몸뚱이로 밭을 갈고 땅을 일구고 그렇게 해서 어떤 농사를 짓더라도 소를 팔아서 집 팔기 전에는 뭐 소가 그래도 제일 돈 값어치가 있으니까 그거 팔아서 자식 공부하는데 보태줘야 되겠다. 그렇게 안 한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집에 있는 분들은 집을 줄여가면서 그렇게 해서 다 그 공부들 시킨 거 아니에요? 그 덕분에 한국에는 자원도 없고 뭐도 없어가지고 그저 자식들 공부라도 한자 더 가르치는 것이 자식들의 미래에 어떤 그 좋은 일이 된다. 그것만이 믿을 길이다 해서 부모님들이 자기 세대를 희생하고 자식들에게 교육에 다 투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역사적인 그런 뭐 최근에 그런 진실이 우리한테 말해주는 것처럼 자기의 무지에서 깨는 거, 거기에 뭔가가 필요하다, 뭔가가 거기에 대가를 지불해가지고 무지를 깰 수 있다. 이렇게만 된다 그러면 뭐 진짜 천하를 다 줘도 아깝지 않지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 의사들이 이제 공부를 하러 여기 와가지고 뭐 다들 잘 됐죠. 고생들 했지만 그래도 의사들이라 환자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의사가 침수를 하니까 아주 뭐 환자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의과 대학 다니면서 기본적인 소양을, 의학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닦은 것을 아주 높이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들 하고 그거를 본 의사들이 다른 이제 동료나 그 의사들이 이제 자기도 배워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통 면담을 하러 한 번 옵니다. 공부하기 전에. 그러면은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제 사정을 듣죠. 주로 듣는 거는 뭐냐 하면은 그래서 의과대학을 나와서 어떻게 지냈냐, 지금은 뭘 하고 있느냐. 대부분의 의사들이 의사로서의 그 일자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네 그 지역, 지방자치단체, 그 지역 내에서는 일자리가 없어요. 병원에 자리가 없는 거죠. 꽉 차가지고. 그러니까 병원은 뭐 의사들이 꽉 차가지고 제대로 돌아가겠지만은 의사를 해야 될 새로 나온 의사들은 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아침만 일어나면은 오늘 뭐 어디 병원에 의사 죽은 거 뭐 그런 거 없나. 왜냐면 그 자리가 이제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희망이 있다 이거죠. 금년에는 뭐 의사가 몇 명이나 죽었나 뭐 이런 거. 예. 그냥 슬슬 그런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자리가 나니까. 그래서 이제 의사들은 기다리고 있죠. 그러면 기다리고 있는 의사들은 나라에서 뭐 기다리는 봉급 그런 거는 주지 않습니다. 예, 일을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봉급 딱 주고 이제 모든 혜택이 있죠. 근데 일을 안 할 때는, 기다리고 있을 때는 그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저기 댕기면서 뭐 의사로서의 허드렛 일 이런 걸 합니다. 그게 뭐가 허드렛 일이냐? 어디 뭐 작업장이 있는데, 위험한 작업장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동떨어져 있으니까 거기에 출장 의사가 하나 있어야 된다. 그런 비상시의 어떤 뭔가를 위해서. 그럼 그런 데 가 있는 거예요. 또 어디 공사장이 벌어졌는데 100명 이상의 노무자들이 일을 한다. 그러면 거기 현장에 의사가 배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의사를 또 그 회사에서 한 사람을 더 모집할 수가 있죠. 그럼 그런 데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얼마나 자리가 되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대부분의 의사들이 이제 기다리다가 자기 그 친구들이나 다른 그 지방의 의사들이 이제 침을 베어서
진료소를 잘 하고 동네에서 인기가 있고 본인도 아주 그냥 소망에 차가지고 그렇게 활달하게 이제 잘 지내는 거 이런 거 보니까 견물생심이라고 보니까 나도 의사인데 그거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면담을 신청해서 이제 와요. 그러면 제가 이제 묻죠. 그래서 지금은 뭘 하고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제가 언제 프로그램에서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삿짐 센터에서 일을 한대요. 그 뭐 이삿짐 센터에서 그 어떻게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삿짐 센터 그 트럭이 오면은 이삿짐을 조심스럽게 내려서 차에다가 실어주고 차에서 또 짐을 부려서 집에다가 가지고 들어가서 그 가구는 여기다 넣으세요. 의자는 여기다 넣으세요. 냉장고는 여기다 넣으세요. 그러면 거기다가 딱딱 이렇게 해서 이제 일이 끝나면은 그 주인한테 고객이죠. 그러니까 고객한테 일이 다 만족하게 잘 끝났다 사인 받고 얼마나 일을 고객의 마음에 들게 했느냐는 또 점수를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그게 이제 1점에서 10점까지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보통 이제 1점에서 100점까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1점에서 10점 이렇게 따져요. 그러니까 뭐 10점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안 받으면은 또 뭐 그 불이익이 있대요. 말하자면 이삿짐이 없을 때는 자기한테 일을 안 주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10점을 받으려니까 이 의사가 가가지고 뭐 가구도 여기다 놓으라 그러면 거기다 잘 넣으면 되는데 넣은 다음에는 뭐 수건을 하나 허리에 차고 다니면서 먼지도 막 닦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의 기분을 맞추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이 생각보다 참 힘들다고 그래요. 그러냐고. 그 의사가 그 이삿짐 맨날 뭐 날라가지고 이삿짐 만져가지고 뭐 이삿짐이 뭐 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삿짐이 뭐 허리가 아픈 것도 아닐 텐데 맨날 이삿짐 만지고 살면 되겠나? 사람을 만져야지 사람을. 환자를 만지고 살아야지. 근데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공납금은 얼마다. 뭐 어떻게 낸다. 그러니까 이제 공납금을 못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럴 때 필요한 게 이제 부모님인데 부모님 뭐 황소 없냐? 부모님은 뭐 어디 계시냐? 뭐 하시냐? 이렇게 해가지고 농사 지시면은 황소 있으면 황소를 팔고 트랙터가 있으면 트랙터를 팔고 한국은 그러는데 집이 있으면 집을 팔고 논이 두 마직 있으면 한 마직이 팔고 뭐 이래서 자식을 끝까지 공부를 시키고 그러는 건데 그래 뭐 어떻게 부모님하고는 얘기가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어렵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은 그 의사가 이삿짐 센터를 하면서 의사 자리를 날 때까지 기다리면서 틈나는 대로 의학 공부를 계속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공부를 뭐하러 하냐? 뭐 이삿짐 날려고 피곤한데 집에 와서 그냥 편히 누워서 잠 자고 그 다음날 또 일 나갈 준비하고 그러는 거지. 공부는 무슨 공부를 하냐?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의사는 공부를 안 하고 5년이 지나면은 의사로서 활동을 할 수가 없대요. 아니 그래서 뭐 그런 사람 몸뚱이가 뭐 5년마다 달라지나? 아니면 머리 아픈 게 뭐 5년마다 달라지나? 뭐 어떻게 된 건데? 아니면 약이 뭐 5년 만에 다 뭐 없어지나?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5년 만에 뭐 의사가 이제 의사가 아니란다니. 그러니까 뭐라냐면은 이 의학이 이 변화하는, 좋게 말하면 발전하는 그런 속도가 하도 빨라가지고 모든 치료 방식이나 뭐 진료 방식이나 어떤 약의 그 약성이란다든가 약을 투여하는 그 방식, 기타 등등의 그 양리학적인 그런 배경이 뭐 하루가 다르게 발전한다 이거예요. 달라진다 이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5년 동안
그런 공부를 안 해놓으면은 변화되는 공부에 그렇게 정보에 취약하면은 실제로 의사를 나가서 하기가 아주 힘들다. 그러니까 고문관 된다. 그 소리죠. 그래서 이삿짐을 날르고 난 다음에는 틈나는 대로 그 학원에 가서 이제 의사 졸업한 사람들이 공부하는 학원이 있어요. 학원에 가서 또 공부를 한다고. 그럼 거기에는 이제 의대 교수님들이란다든가 또 학원에 이제 그런 거 정보, 의학의 그 최신 정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대요. 거기 가서 공부를 한대요. 그래서 그래? 그거 참 힘든 일이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은행에 가서 이거 융자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나? 이제 저희는 이제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에 가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은행에 가서 얘기를 하면은 담보를 요구한다 이거예요. 그 담보라는 게 집, 건물, 아니면 자기의 어떤 증권, 아니면 어떤 자기의 봉급,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돈, 이런 거 저런 거, 하여튼 돈 값어치가 될 만한 그런 거를 갖다가 디밀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보증이라는 건 형제들이 쓰고 부모가 쓰고 그런 거 아닌가? 그랬더니, 그게 이제 어렵다 이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러니까는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제가 한 얘기가 나는 의사들이 와서 공부를 해줘야 되고 의사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나는 그러고 있으니까 난 공부하는 의사들이 필요한데 의사들은 의사쯤이나 날르고 공부할 돈도 없고 그거 참 좀 그러네. 이게 문화재단에서 무료로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장학금을 지원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100% 사설 이런 교육인데 말하자면 개인 지도와 같은 이런 교육인데 그거 참 힘들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아주 걱정을 많이 합니다. 지 신세 한탄을 하고 있겠죠. 제 방에 와가지고 딱 앉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게 자꾸 한두 번이 겹치니까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이거 참 나도 스페인에 와가지고 보증술 사람이 있나 부모 형제가 여기 있나 아무것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그렇게 유지를 하면서 여태까지 지내왔는데 지금 이 의사들을 보니까 스페인 사람이고 그런데 나서부터 국적이 있는 사람들 거기다가 의과대학까지 어떻게 나와가지고 여기는 의과대학이 이제 돈이 안 들죠. 왜냐면 거의 다가 이제 국립이니까 아주 돈이 들질 않습니다. 제가 이제 자식들을 키우면서 큰 놈이 제 딸, 박사학위 지난번에 수여한 그 큰 딸이 이제 국립의과대학을 다녔죠. 여기 아우토노마라고. 근데 돈 저는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립의과대학, 제 둘째 딸은 이제 저하고 같이 여기 진료소에서 치과를 옆에다가 이제 같이 우리가 준비를 해가지고 치과 진료를 또 여기서 합니다. 사립 대학교를 다니니까 아이고 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공립학교는 이제 대학교 의대라도 그렇게 큰 돈 안 들이고 공부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 나와가지고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아주 그런 막노동을 하는 그런 처지에 있다 이제 이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보증술 사람도 없다, 가진 것도 없다, 의사가 이삿짐을 나르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 참 당신의 문제도 되지만 내 문제도 되겠다. 그러니까 나하고 은행에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번은 그 의사를 이제 데리고 은행에 갔습니다. 여기 그 마드리드 은행에. 마드리드 그때 당시는 이제 카하 데 아오로 데 마드리드 그런 이름에 아주 이름이 굉장히 길어요. 여기는 은행이 이름이 길수록 무슨 뭐 좋은 은행인 줄 알고 또 사람도 이름이 길수록 그게 멋있는 이름이래요. 그러니까 저는 답답하죠. 뭐 이름 한번 되려면 뭐 말을 그냥 빨리빨리 또 많이 해야 되고 힘들어요. 근데 이제 그 은행이 사고가 한번 나고 난 다음에 무슨 사고겠습니까? 마드리드의 그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이 정치인이죠. 정치인이 보수당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이 보수당 관계자들, 말하자면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그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그 마드리드 은행에, 저축은행에 돈을 무진장 빼줬대요. 그래가지고 그 돈이 얼마를 빼줬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안 그 시비가 붙어가지고 한참 동안 그 돈이 그럼 얼마가 빠져나갔냐? 그 계산을 하는 게 맨날 뉴스에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은행이 들먹들먹했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일이 있어가지고 영창 가고 여기는 총살시키는 거는 없으니까 영창 갔다가 또 무슨 명절 지나고 크리스마스 지나고 새해 지나고 그러면은 그 죄를 이렇게 깎아준대요. 깎아주면은 조금 살면 또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라는 게 누가 그렇게 해서 왕창 해먹고 은행이 그냥 파산나고 마드리드 시민들이 그저 늙어서 노인 되면은 이제 용돈이라도 쓰려고 이렇게 돈 모아놓은 거 그 조금씩 모아서 노인네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저축하는 거 그런 걸 싹 갖다가 그냥 정치인들이 누가 얼마 가져간지도 모르게 그렇게 이제 써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처벌을 하고 다음 정부가 들어오면은 그 사람을 아주 제대로 정신 바짝 나게 처벌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는데요. 그게 천주교인들의 하느님의 천주님의 사랑으로 그러는 거냐? 그게 아니고 지가 다음번에 또 그렇게 정치를 하면서 지가 그런 일이 있다 이거예요. 지가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또 그 다음 사람이 또 봐줘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를. 영창에 집어넣었다 또 빨리 꺼내주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 전례를 만들어서 관행을 만든다 그거죠. 소위 말해서. 정치하는 사람들끼리 관행을 만들기 위해서 그걸 또 빨리 또 깜빵에서 꺼내준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돈을 어디다가 감춰놓은 거를 갖다가 이제 쓰고 사는지 잘 사는 그런 이제 사진들이 잡지책 그런 거 있잖아요. 잡지책. 세상 사람들 쓸데없는 소리 하는 많은 잡지책. 그런데 이제 가득 사진들이 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또 그거 다 돈 주고 또 다 사서 봐요. 차에서 미장원에서 이런 진료소에도 그래요. 진료소, 식당 어디마다 다 그게 있어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은행이라는 거는 이제 그렇다. 서민들이 조금씩 돈 넣어놓으면은 소위 정치한다는 사람들, 국민을 위해서, 서민을 위해서 자기가 뭔가 일을 해보겠다고 소리소리 질러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얼마를 누가 빼간지도 모르게 샥샥 해가지고 은행에 그냥 잔고를 다 털어버린다 그거예요. 그런 일이 여기 대대로 있습니다. 대대로. 그러니까 요즘 저는
아이, 그런 거 뭐 뉴스 보기도 싫고, 봐봤자, 들으면 모르요.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이제 그래요. 그것이 이제, 그, 은행과 돈이 있는 곳과 권력층, 이게 딱 붙어 있다 이거죠. 딱 붙어가지고, 돈을 다루는 은행도 팍팍 썩었고, 권력층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더 썩었죠. 그 썩은 두 단체가 돈과 권력을 휘어쥐고서 그거를 섞어가지고 이 세상을 아주 고달프게 만드는 겁니다. 하여튼 그건 그렇고, 그래서 은행에를 갔어요. 가서 저희 의사가 이러이런 침술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돈이 얼마 든다. 그러면은 이것을 학비로 해서 은행에서 융자를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럼 줄 수 있다고. 그 이제 뭐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당신 은행 통장 번호, 당신 주소, 그다음에 주민증 번호, 그리고 보증을 누가 쓸 건지, 아니면 담보물을 뭘 할 건지, 집이면 집, 땅이면 땅, 부동산이라 해야 된대요. 부동산. 동산은 안 돼요. 차 이런 건 안 되고, 땅이나 집이나 뭐 이런 거, 아니면은 보증인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의사는 지금 뭐 그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땅이고 집이고 보증인이고 뭐 돈이고 지 통장에 있는 돈이고 뭐 없는 거예요. 날 잡아 먹으라 그거죠. 가난한 사람들 속 편한 게 뭐 돈 없어도 잠 잘 자는 게 그거예요. 날 잡아 먹어라 시그니까. 돈 많은 사람들 잠 못 자는 사람 많죠. 한번 돈 때문에 고민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저떻게 해야 되나. 예? 돈도 많이 들어주면 또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잠 못 자. 잠 못 자는 사람들 다 돈이 많습니다. 환자들 보면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자리에서 가만히 상황을 보니까 이 의사가 그렇게까지 이삿짐을 날리면서 또 공부를 하면서 의사가 되기를 기다리는 그 모습이 저한테 감명을 줬습니다. 감동을 줬어요. 야, 참 진짜 저렇게까지 해서 의사를 해야 된다. 참 쉬운 일 아니네. 몇 년을 기다렸느냐 하니까 뭐 7년째 기다렸다. 9년째 기다렸다. 의사들이 병원에서 죽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일을 한다. 어떤 의사들은 이제 포도밭에 가서 포도 농장에서 일을 해요. 포도 농장이 그 생각보다 일이 많더라고요. 포도 가지 다 따주게 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포도가 크고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면은 그것도 다듬기 해야 됩니다. 다듬기 한다면은 이제 봉지를 하나씩 다 씌워줘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수확을 해야 됩니다. 수확을 하면은 바로 또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땅을 또 읽어가지고 잡초 뽑고 땅을 또 이렇게 솎아놔야 돼요. 하여튼 그거 중노동이에요. 중노동. 거기는 트랙터 잘 못 들어가요. 보통 그냥 이런 산, 경사진데 뭐 이런 데다 많이들 만들고 벌판 같은 데는 이제 트랙터 들어가는 데도 있죠. 그러니까 그 고생이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다 손으로 어깨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포도를 따고 이삿짐을 날르고 그럴 게 아니고 환자를 만지고 살아야 된다.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은행에 가서 제가 한 말이 뭐냐 하니까 그러면은 보증을 내가 쓰면 되지 않느냐.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보증을 쓰라고. 세무 영수증, 세금 낸 영수증, 당신 일하는 수입 상태, 재정 상태를 말하는 거죠. 아니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뭐 이런 정도를 제출을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은행하고는 원래 내가 취미가 없는 사람이 돼가지고 또 은행 관계자 이런 사람들 난 뭐 건전하게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나는 웬만하면은 은행빚 안 쓰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게 사는 스타일인데, 그럴 게 아니고, 뭐 집을 뭐 여기다가 뭐 집문서를 갖다 놔야 된다? 그게 아니고, 집문서를 갖다 넣어서 융자를 꺼내면은요, 또 수수료가 굉장히 나옵니다. 그게 이제 여기 공중사무실을 통해가지고 뭐 서류가 복잡해요. 그런 게 이제 많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고, 그리고 집도 자꾸 그 융자 들어가가지고 집문서 잡힌 것 같이 이렇게 되면은, 담보물로 자꾸 잡힌 거 되면은, 나중에 집문서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지저분하고 복잡합니다. 뭐 서류가 계속 따라 붙고 말이죠. 제가 볼 때는 밥맛 없어요, 그거.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것은 내가 그러면은 보증을 쓰겠다. 어떻게 보증 쓰냐 이거예요. 부동산 이런 것도 안 걸고. 자, 그럼 내 얘기를 한번 들어봐라. 은행에서 이게 될 수 있는지. 은행에서 이 의사한테 융자금을 준다.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 융자금을 준다. 그러면 그 융자금은 선생한테 내려고 이제 주는 거겠죠. 선생은 제가 이제 선생이에요. 그럼 이제 내가 그 돈을 받을 텐데, 그 돈을 내가 받지 않고 이것을 은행에다가 적금으로 넣는다. 적금으로 1,000만 원을 내 구자의 적금으로 넣는다. 그리고 은행에서는 내가 넣은 적금에 대한 이자를 주고 이 의사한테는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또 받을 거 아니냐. 근데 내가 이거를 다시 적금을 그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계좌이체를 하는 거예요. 계좌이체. 제 계좌에 들어가 있는 돈에서 은행에 이자를 줄 거 아니냐.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 그거를 언제까지 하냐. 나는 이 돈을 꺼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은행에다가 잠기는 돈으로, 단 조건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 의사가 이 융자금 1,000만 원에 대한 것을 다 은행에 갚는 날까지 나의 이 1,000만 원에 대한 적금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건을 건다. 그러면 의사가 공부는 이제 융자금 받아서 했고, 나가가지고 일을 안 하든지 일이 잘 안 됐든지 융자금을 상환을 못해. 상환을 못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럼 내가 받은 학비를 계속 은행에서 잡아두고 있는 거다. 그 융자금을 의사가 다 갚는 날까지. 갚는 날서부터는 나의 적금으로 들어가 있는 돈을 자유롭게 해제해준다. 적금 해제를 해준다. 그거 어떠냐? 그랬더니 지점장이 저를 턱 쳐다봐요. 그러면 절대로, 그럼 당신이 침 가리키는 선생이냐 이거예요. 그렇다. 내가 선생이다. 그러니까 융자금을 받으면은 내가 이제 그거를 먹겠지. 근데 그게 은행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면은 뭐 자기는 뭘 안전 방식으로 어떤 거를 뭐 가져야 되느냐. 불안하다. 보증을 할 수가 없다. 이거니까 그 돈을 다시 당신네 은행 구자에다 내 구자를 만들어서 적금으로 집어넣는다. 융자금을 회수하기 전까지는 이 적금을 해지를 못한다. 그리고 정 안 되면 이 적금은 내 구자로 들어있는 적금으로 융자금을 갚아버린다. 그렇게 해라. 그렇게 내가 사인해 줄 테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은행에 있는 사람이 아주 저를 자꾸 쳐다봐요. 야, 이거 참 선생이 뭐 이런 선생이 다 있어?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학비의 융자금을 자기가 보증을 한다? 그 학비를 갖다가 적금으로 그냥 넣어놔가지고 거기다가 잠겨놓는다? 그래서 그 돈으로 다시 융자금 받아간 거에 대한 보증을 한다? 야, 그거 진짜 희한한 방법이네. 그러니까 그게 되냐 안 되냐? 된다 그러면은 서류해라. 그럼 내가 지금 사인해 줄 테니까 그 돈 빼가 1,000만 원을 갖다 내 계좌에다 지금 넣어라.
그리고 이 사람이 융자 받은 소리 해가지고 뭐 매달 얼마씩 돈을 내도록 계약을 해라. 그리고 융자금을 갚지 못하면은 내 적금 드는 이 돈을 회수해버리라. 가져가라. 그러면 저는 이제 선생으로서 강의는 이제 열심히 하고 돈은 이제 한 푼도 없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죠. 아주 이게 최악의 경우로 간다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드려보는데, 오늘이 이민숙이, 영상 이민숙이 50회 아닙니까? 50회.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의 식구들, 제 처도 모르고 제 아이들도 모르는 이 사연을 지금 제가 문 딱 닫아놓고 조용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따뜻한 바람 나오는 뭡니까? 바람 나오는 그거. 그 기계도 딱 껐어요. 조용하게 하느라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처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이것이 유튜브로 통해서 나가서 어떻게 알게 되면은 뭐 그거 뭐 좋게 해석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돼서 다 지나갔고.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는 이제 무슨 말 하느냐. 제가 이제 자식이 5이라 그랬죠. 5이 여기서 다 학교를 다닙니다. 다 사립학교를 다녀요. 여기도 사립학교를 보내는 취향이 있죠. 조금 더 교육을 좀 열심히 시켜보겠다. 교육열이 있는 사람들은 사립학교를 많이 보내고, 뭐 공립학교는 누구나 다 갈 수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공립학교를 포기하고 돈을 들여서 사립학교를 가는 거죠. 저희 애들은 다 사립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5명이 사립학교를 다니니까 그거 뭐 쉬운 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기 와서 무슨 가족 부양을 하는 뭐 도움을 받았다거나 대가족이라고 해서 어떤 뭐 학비를 조금 이렇게 감면받은 건 있지만은 뭐 혜택이라는 게 없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또 경비도 많고 또 뭐 이상한 일 많이 하잖아요. 저는 뭐 문화사업이네, 뭐 홍보사업이네, 뭐 강연회 사업이네, 뭐 이런 거 저런 거. 그러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집에서는 이제 뭐라 그래요. 아니 뭐 의사들 강의도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형편이 안 좋은가? 이렇게 하면은 글쎄 그러네. 뭐 돈이 뭐 들어오기가 무섭게 다 나가버리고 돈이란 게 그런 거 아닌가?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의사들이 공부를 해서 초급반 끝나면은 저는 의사들이기 때문에 개업을 이제 하라고 그럽니다. 왜냐면 의사들은 개업을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의사들을 가르쳐서 좋은 게 뭐냐 하면은 그거예요. 자기네들이 실습을 하는 과정에서도 개업을 해서 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굉장히 의사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유리한 그런 조건이에요. 졸업증을 받기 전에도 개업을 할 수 있다. 왜냐면 의사이기 때문에. 왜냐? 의사는 무엇이든지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치료라고 생각을 하면은, 판단이 되면은 환자한테 시술을 해볼 수 있다 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이게 의사거든요. 이게 의사의 정의예요, 정의. 의사의 정의는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를 10분 이용해서 너네들이 이렇게 해서 침술 경혈학을 끝내고 거기에 대한 뭐 중화학, 질병 연구도 좀 했고 또 치료도 또 우리가 기본적인 거 뭐 이것저것 제법 했으니까 진료소를 열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의사들이 진료소를 열죠. 진료소를 여는데 그것도 또 최소한 돈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돈 없는 사람들 이거 참 이거 힘듭니다. 뭐 같이 하려면 힘들고 뭐 어떻게 좀 잘 해주려고 그러면은 이 끝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제 뒷바라지를 조금씩 하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 융자금권도 있고 또 이 의사가 기필코 자기 진료소를 열어서 그 나름대로는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 성공을 하는 게 또 두고 보면은 저의 어떤 그 공로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평가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있죠.
사과나무를 앓으려면은 그 사과를 봐라. 사과나무가 빌빌하고 그냥 헌칠하고 그냥 그런데 거칠하고 그런데 사과를 갖다가 뻔때 나는 사과를 열어놨어요. 만들어놨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 그 사과나무가 훌륭한 사과나무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훌륭한 선생이다. 훌륭한 침쟁이다. 훌륭한 돌팔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으려면은 제가 가르친 학생들이 아주 기라성같이 반듯반듯하게 잘 돼야 된다. 그거죠, 뭐. 부모 사랑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는 힘들게, 어렵게 살았더라도 자식이 잘 되면은 그게 그 부모의 그 자식이다, 그거예요. 그 자식의 그 부모. 그러니까 부모가 잘 되는 거예요. 부모가 좋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이 선생님과 제자 사이의 공동 운명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의식주만 해결이 되면은 하여튼 뭐 성의껏, 형편껏 뒷바라지를 합니다. 뭐 가구도 이렇게 좀 선처를 해주고 물건 주문할 때도 이제 제가 아는 그 물건 의료기 상사에다가 얘기해서 또 이렇게 해주고 뭐 또 진료실 열으면은 그 팜플렛 있잖아요. 뭐 이런 안내서 그런 것도 인쇄소에다 해서 좀 하고 뭐 그런 정도죠. 그러고는 이제 환자들한테 얘기를 하고 요번에 어떤 의사가 어디에 그렇게 진료소를 냈는데 뭐 거기도 이제 진료소가 생겨서 참 기분이 좋다고 이제 이래야죠. 그 스페인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시절이 어려울수록 얼굴을 좋게 하라. 시절이 어려울수록, 형편이 어려울수록 좋은 얼굴을 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는 이제 역경이 있으면은 제가 이제 좋은 얼굴을 하죠. 그래서 뭐 진료소가 거기도 개설돼서 참 너무 좋다고. 이건 참 보람되고, 그 의사가 또 똑똑하고 또 바지런스럽고 상냥해가지고, 내가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가끔씩 말을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저희가 쓰는 이 환자, 그 진료소를 알리는 이 팜플렛에 전국의 진료소를 전부 다 주소를 넣었어요. 전화번호. 전부 다 넣으니까 각 진료소에서 새로 생기는 진료소에 환자들이 이제 말이 전달되는 거죠. 그 동네, 새로 진료소 생긴 동네에 자기 친구들 있고 자기 가족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자기들이 지금 이미 있는 진료소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만족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아픈 사람 없는 집 어디 있습니까? 친구, 가족 뭐 다 아프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번에 그쪽 동네에 진료소가 생겼으니까 거기 가서 침 맞아봐라. 그러면은 그 진료소에서는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환자들이 거기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그걸로 뭡니까? 지원 사격 해주는 거죠. 지원 사격.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새로 생기는 진료소들이 하여튼 잘 되도록 제가 이제 그런 뒷바라지를 이제 뒤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민숙이 전 회에서 얘기했던 의사들의 그런 보수교육 같은 그런 저희가 합숙 훈련 뭐 그런 거 강연회 뭐 이런 거 그런 게 이제 다 결국은 새로 생기는 진료소를 빨리 일어나게끔 자리 잡게끔 하기 위한 뭐 그러한 무슨 뭐 협력 장치라고 그럴까? 뭐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일들을 열심히 하고 또 다 서로 지원 사격을 서로들 이렇게 해줘가지고 융자금들을 다 잘 갚았습니다. 융자금들을 이제 잘 갚게 되니까 저는 이제 그때 학비 융자금으로 은행에다가 적금 들어서 제가 보증금으로 썼었던 그 돈이 이제 해제돼 가지고 이제 저한테 이제 쓸 수 있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쯤에서는 또 제가 저도 일 열심히 하니까 제 조그만 소비 규모에서
뭐 현찰이 남아돌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융자 이거 적금 이거 보증금 해제됐으니까 갖다가 찾아서 쓰라고. 아니면은 새로 이제 계약을 해서 기간을 연장을 해서 계속 이자를 불려 나가든지. 그러면 제가 권조가 있어가지고 대답도 안 해요. 대답도 안 해요. 그냥 그렇게 놔두라고. 그냥 나중에 뭐 얘기하자고. 그래요.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이거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잠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이 조은이 이 침쟁이 선생 이거 참 이 사람 돈이 많은가? 이렇게 돈을 갖다가 적금으로 이렇게 보증금으로 넣어놓은 거를 이게 이제 해제가 됐는데 적금으로 다시 들지도 않고 이자 받게 들지도 않고 일반 예금으로 갖다 그렇게 탁 놔두면은 참 이 사람 팔자 좋은 사람이네. 아니면은 셈을 뭘 할 줄 모르나? 뭐 재테크 요즘 말로 재테크를 할 줄 모르나? 이 사람 뭐 하여튼 이상한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뭐 잊어버리고 살고 그런 적이 또 한동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아달라하라 거기에 제 이제 학교가 있다 그랬죠. 학교가 있는데 그 마을이 오르체라는 마을이라 그랬죠. 그 오르체에 이제 그 은행이 있습니다. 거기도. 근데 한 번은 오르체 그 시골 동네 식당에서 이제 제가 매일 밥 먹는 집에서 밥을 먹는데 거기 시청 앞 광장이 이렇게 있어요. 조그만 광장이. 조그만 광장에 이제 거기 까하, 뭐 이베리아인가, 뭐 이베리카인가. 그런 은행이 있습니다. 거기 딱 플라사에. 거기 있는 지점장이라고 하면서 식당에서 이제 저한테 인사를 해요. 그러면서, 요즘 뭐 의사들 가르치는 건 잘 돼가냐고. 그래요? 이제 동네 사람들이 제가 하는 일을 다 아니까. 이 사람도 뭐 그냥 인사로 그렇게 하는가 보다. 그래서 뭐 그냥 뭐 나는 학생 수는 많지는 않지만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제가 이제 그렇게 뭐 대수롭지 않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뭐라고 그러느냐. 학생들 공부하는데 융자금, 학비 그 융자금 자기네 은행에서 100% 할 테니까 자기네 은행에서 좀 해달라고. 이 시골 동네에서, 이 조그만 동네에서 그런 그 의사들을 교육하는 그런 아주 참 희한한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중요한 그런 사업을 하는데 이 은행이 동네에 있는 은행을 좀 이용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런 얘기를 하냐고. 나는 까하 이베리카하고는 나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을 들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융자금 보증을 해서 그 융자금이 은행에서 나오면은 바로 그 은행의 통장에 거꾸로 다시 들어가 가지고 나왔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죠. 그 은행 안에서 그냥 계좌만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돈이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실제로. 서류상으로 숫자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렇지만 그 돈에 대해서는 실제 돈같이 이자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아주 짭짤한 사업 스타일이에요, 이게. 나중에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네 은행에다가 하면은 100% 뭐 모든 의사에 대해서 그렇게 해주겠다. 제가 이제 융자금을 은행에다가 적금으로 넣어서 담보금으로 하는 걸 이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의사들이 이제 뭐 다 열심히들 일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별로 애로사항은 없는데 앞으로 또 그런 형편이 되면은 생기면은 상의하겠다고, 고맙다고. 이분이 계속 저만 만나면은 융자금 주겠다고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이제 저한테 걱정을 많이 했죠, 처음에. 아니, 그렇게 의사 일도 안 하고
정상적인 봉급을 받지도 않고 그렇게 푼일 하고 다니는 그런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돈을 갖다가 선생이 보증을 서느냐. 그거 위험하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의사가 잘 돼야 또 저희가 잘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한 거고. 그렇게 해서 환자들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자 고치는 의사 살리는 건 어떻습니까? 안 됩니까? 의사한테는 막 야박하게 해야 됩니까? 하여튼 그래서 제가 집에 식구들도 모르고 제 처도 모르게 그렇게 이제 한 짓거리에 대해서 오늘은 이민숙이 50회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고백을 지금 하나 해드리는 겁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하여튼 제가 여기 와서 의사들을 가르치면서 다른 의사들은 봉급을 받고 일을 하는 일자리가 있는 의사들은 봉급을 담보로 했다 그래요. 봉급을 담보로 하고 융자비를 받고 융자금을 받고 그래서 융자금을 못 갚으면은 이 나라에서 주는 의사 봉급을 차압하는 거죠. 그런 조건으로 이제 융자금을 받아서 이제 많이 냈고 뭐 부모가 이제 사업을 해서 짱짱하게 사는 사람들은 뭐 그저 편안하게 공납금들 냈고 그렇죠. 근데 그 어려운 의사들 그 사람들한테는 제가 융자금의 보증을 하게 됐다. 그래서 그 의사들이 이제 열심히 일해서 다행히 모든 게 정상적으로 됐고 사고가 뭐 그 나름대로의 뭐 사고가 나면 얼마나 나겠어요. 조그만 사고인데 그런 사고가 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그런 경험에서는 이 스페인 의사들을 제가 상당히 존중하죠. 그 사람 됨됨이란다든가 그 의사로서의 자질, 내가 의사를 해야 된다는 그 정신, 이런 거 뭐 너무너무 훌륭하고 제가 본받을 게 너무 많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삿짐이나 만지고 포도송이나 만지고 그래서는 안 된다. 환자, 병난 사람을 병자들을 만지고 살아야 된다. 제가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뭐 제가 뭐 아주 뭐 철학이 있는 뭐 의자같이럼 그렇게 행세를 한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심술을 이제 배우신다, 또 가르치신다 이렇게 했을 때는 글쎄요, 제 경우를 참고로 하셔라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없네요. 모르겠습니다. 형편껏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가르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50회 영상이민수기에서 제자 학비 융자의 보증선 선생님 그렇게 제가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번 주말에 오늘이 지금 금요일인데 지금 이제 환절기가 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대한 절기를 저희가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한 5일 정도까지는 대한절기를 이제 지내고 2월 5일에서 6일 정도 되면은 이제 저희가 입춘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봄이 시작된다. 이제 이런 뜻인데 지금 환절기에 여러분들 몸 조심하시고 또 공부를 하시는 분이나 공부를 가르치시는 그런 분들은 우리가 공동 운명체다. 이렇게 해서 하여튼 최대한 서로의 애로사항을 감싸줄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